안녕하세요. 교수매체의 제작과 활용에 대해 발표할 조인영입니다. 우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수법에는 1번,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수업. 2번,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편한 분위기에서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수업. 3번,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수업. 4번, 지루하지 않은 수업. 5번, 학생들 수준에 맞춰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는 수업. 6번,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 수업. 7번, 다양한 수업 참고 자료를 이용한 수업. 8번, 충분한 필기할 시간을 주는 수업. 9번, 시험 기간에 수업 자료를 보고 공부할 수 있게 자료를 공유해주는 수업. 10번, 학생의 참여도가 높은 수업. 이렇게 10가지를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1번과 4번, 10번을 적용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매체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뉴미디어 매체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번, 전통적 매체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번, 뉴미디어 매체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전 시간 수업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모형에는 어떤 모형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번로에 SMCR 모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번로에 SMCR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쉐넌과 쉬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형이 있었죠. 그 다음으로 구체성 대 추상성 분류입니다. 호반은 교육과정의 시각화를 주장하였었는데요. 여기서 교수 매체는 구체성이 높은 매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었는지, 추상성이 높은 매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 구체성이요. 네, 맞습니다. 교수 매체는 구체성이 높은 매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했었죠. 다음입니다. 경험의 원추 모형에서 브루너는 수업 활동을 메모 단계로 나누었었는데 이 단계가 각각 기억이 나시나요? 행동적 단계, 영상적 단계, 추상적 단계로 나누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브루너는 수업 활동의 단계를 행동적 단계, 영상적 단계, 추상적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었죠. 모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군요. 그럼 이제 교수 매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매체의 종류에는 크게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 매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 매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아마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 매체는 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매체들입니다. 이러한 매체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면 전통적 매체에서 새로운 매체로 매체의 사용이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전통적 매체에서 새로운 매체로 사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 매체를 구분해 보기 위해 몇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PPT를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네. 문제, 용판입니다. 용판은 전통적 매체일까요? 뉴미디어 매체일까요?
전통적 매체예요. 네, 맞습니다. 융파는 전통적 매체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매체, 전자칠판입니다. 전자칠판은 전통적 매체일까요? 뉴미디어 매체일까요? 뉴미디어 매체예요. 네, 맞습니다. 전자칠판은 뉴미디어 매체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은 전통적 매체일까요? 뉴미디어 매체일까요? 전통적 매체예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전통적 매체입니다. 모두들 아주 잘 맞춰주었습니다. 그럼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 매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자신의 생각을 모두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혹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제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미디어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게 뉴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전통적 매체는 어떤 매체일까요? 전통적 매체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전통적 매체인 것 같습니다. 네, 혜진 학생이 생각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의 차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차입니다. 수업 목차로는 첫 번째, 전통적 매체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 전통적 매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뉴미디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뉴미디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전통적 매체의 종류와 뉴미디어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매체에는 칠판, 융판, 게시판, 실물, 모형, 디오라마, 차트, 사진, 그림, 이미지, 신문, 라디오, TV, 실물 화상기가 있습니다. 뉴미디어 매체에는 비디오 프로젝터, 전자칠판, 스마트 TV, 엔스크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적 매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매체입니다. 전통적 매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칠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칠판은 교사와 학생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수업에서 뺄 수 없는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실에서의 칠판의 중요도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칠판을 대신해서 실물 화상기나 전자칠판, 스크린, 화이트보드 등이 칠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칠판은 예전만큼 교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전통 매체는 융판 게시판입니다. 유아교육과 학우분들은 이 매체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융판이란 펠트 또는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만들며 학습 관련 자료나 학생들의 창작품을 교실의 뒷면과 복도면 등에 게시할 때 사용하는 수업 매체입니다. 다음 매체입니다. 다음 매체로는 실물, 모형, 디오라마가 있는데요. 실물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은 실제의 물체나 인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물은 교육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교실에 실물을 배치하기까지 크기, 취급, 또 보관 등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형입니다. 모형은 실물이 가지고 있는 제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물입니다. 실물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
보관과 취급의 위험 요소를 제거, 단순화, 구조물의 단면 또는 투명화 등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오라마입니다. 디오라마란 네모 모양의 유리상자 안에 주로 지형을 배경으로 하여 건물, 성과, 시설물, 사람 등을 모형으로 제작해 배치함으로써 입체감을 주도록 만들어진 매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오라마는 비용과 기술, 이런 제작상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보다는 박물관이나 전시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전통 매체는 차트입니다. 차트에는 문장 또는 도표, 지도, 그래픽,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차트로 제시되던 내용은 거의 실물 화상이나 파워포인트, 프레지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전통적 매체는 사진, 그림, 이미지입니다. 사진이란 일반적으로 청사진을 말하며 인물, 사물, 건축물, 공식물 등의 실제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모습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사실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학생에게 전체에 보여주기에는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대상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지는 생리학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대상을 예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성이 더 높은 사진이 그렇지 않은 그림이나 이미지보다 반드시 학습 효과가 높은 것일까요?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사실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학습 효과가 더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만 그림이나 이미지는 사진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는 생략하고 본질적인 요소만을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사진이 더 적합한 매체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입니다. 신문은 원래 기존의 교수 매체로 활용되지 않았으나 신문 활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문 활용 교육이란 신문 기사 내용과 신문 구성의 다양함을 학습으로 추구하는 교육 형태를 의미합니다. 네, 다음 매체는 라디오와 TV인데요. 여기서 잠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와 TV 매체가 가져다주는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들 모두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라디오와 TV의 장점과 장점에는 대량 전달 매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에는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전달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VOD와 AO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VOD와 AOD의 용어가 어려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VOD란 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 영상 정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VOD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와 같이 올레 TV와 같이 TV 다시 보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OD입니다. AOD란 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오디오 시스템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 오디오 정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OD의 대표적인 예로는
멜론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통하여 VOD와 AOD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매체는 실물 화상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매체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 매체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책을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셨던 걸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도 기억이 나시나요? 초등학교 때 어,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게 아니고 책에서 화면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 썼던 것 같습니다. 네, 혜진 학생이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물 화상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TV 모니터나 컴퓨터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에는 주제와 관련 없는 부분이 상에 포함되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아볼 매체는 뉴미디어인데요. 다음으로는 뉴미디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기존의 매체에 대하여 전자공학 기술이나 통신 기술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매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를 의미하며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매체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에는 이러닝, 앱러닝, 유비쿼터스 러닝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러닝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수준별 교수 학습이 가능한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앱러닝이란 이러한 이러닝에 모바일 학습 기능이 추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러닝이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휴대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뉴미디어 매체입니다. 다음 뉴미디어 매체에는 비디오 프로젝터가 있는데요. 비디오 프로젝터란 브라운관에 비친 화상을 렌즈를 통하여 확대, 스크린에 투사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여기서 비디오 프로젝터의 유형에는 천장이나 바닥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식과 휴대가 가능한 이동식이 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터의 장점에는 TV 모니터 없이도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여 많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에는 화면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내를 다소 어둡게 할 필요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러한 종류에는 LCD, DLP, CRT가 있습니다. 여기서 LCD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CD란 휴대용으로 편리해 널리 사용하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액정 표시 장치를 의미합니다. DLP란 DMD라는 거울의 미세한 칩을 사용하여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CRT란 음극 선관 프로젝터 또는 CRT 프로젝터라고 불리며 작고 매우 밝은 음극 선관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영상 프로젝터를 의미합니다. 비디오 프로젝터와 같은 투사 매체에는 스크린을 필요로 하는데요. 스크린의 종류에는 벽걸이형, 고정형, 이동형, 전동형이 있습니다.
스크린의 평면성의 확보 순에는 벽걸이형, 죄송합니다. 평면성의 확보에는 고정형, 그 다음 벽걸이형, 그 다음 전동형, 그 다음 이동형 순으로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의 경우에는 키스톤 현상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키스톤 현상이란 영상이 렌즈가 스크린 표면과 평면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영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크린은 클수록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스크린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며 적정한 시청 거리에 따른 시야가 확보된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프로젝터가 교수자의 눈을 부시지 않도록 짧은 초점을 이용한 단초점 프로젝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체입니다. 그 다음 매체는 전자칠판인데요. 전자칠판의 유형에는 LCD PDP형, 전면 투사형, 후면 투사형이 있습니다. 다음 매체입니다. 다음 매체에는 스마트 TV인데요. 스마트 TV란 인터넷의 접속 기능을 결합하고 각종 웹을 설치하여 웹서핑, VOD 시청, SNS,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한 다기능 TV를 의미합니다. 이는 ITV의 쌍방향성과 다기능성을 추가한 형태로 이를 통해 티러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쌍방향성이란 대중매체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티러닝이란 텔레비전을 활용한 교수학습 주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뉴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뉴미디어 매체는 N스크린입니다. N스크린이란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N개의 기기에서 연속적으로 감상하게 해주는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N스크린의 대표적인 예로는 넷플릭스를 들 수 있습니다. 노트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스마트 TV로도 접근이 가능한 넷플릭스가 바로 대표적인 N스크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란 와이파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매체죠. 이러한 매체의 특징으로 인해 스마트폰은 태블릿 PC와 함께 인터넷이라는 무궁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 도구로서 수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실현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네, 제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로만 얻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그런 점들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기기 활용이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진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아주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께서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의 장점은 잘 살리되 수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현명한 교육 방법이 얼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 매체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매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전통적 매체에는 실물 화상기, 칠판, 게시판, 용판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적 매체에는 칠판, 융판, 하트, 실물 화상기, 실물 모형 디오라마, 사진, 그림,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매체입니다. 뉴미디어 매체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스마트 TV랑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 매체에는 비디오 프로젝터, 스마트폰, 스마트 TV, N스크린,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터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N개의 기기에서 연속적으로 감상하게 해주는 것은 어떤 매체였나요? N스크린이 네, 맞습니다. 정답은 N스크린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 영상 정보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VOD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VOD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모 모양의 유리상자에 건물, 시설물, 사람 등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배치하고 입체감을 주도록 만든 것은 무슨 매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디오라마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디오라마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두 수업을 잘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